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해설입니다. 대법원 판사로 닐 고세이치 판사가 어제 지명이 됐습니다. 현재 항소심 판사고 물론 보수계 성향의 판사입니다. 대법원 판사 9명 중에 작년에 작고한 앤토닌 스칼리아 판사 그 결혼을 메우기 위한 작업입니다. 이 대법원의 판결의 저울추가 앞으로 보수계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대법원 판사 지명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들 경험을 통해서 익히 아는 사실입니다. 이 9명의 판사들이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도덕 여러 가지 이견을 최종적으로 판결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들의 손에 의해서 동성애 결혼이 합법화가 됐고 오바마 케어가 합법화가 됐고 그 밖에 낙태 문제, 소수계 우대 정책, affirmative action, 민권법 해석, 인종차별에 대한 법률 모두 이들에 의해서 정해졌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에 선서한 이후에 20일 이내에 대법원 판사 결혼을 메우겠다 하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자리고 그만큼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새로 지명된 닐 고세이치 판사의 인물평, 또 대법원의 구성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지, 상원의 인준 작업은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지명된 고세이치 판사는 49살입니다. 굉장히 젊은 나이입니다. 21명이 최종 후보 중에 한 명으로 뽑혔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화이트하우스에서 전국에 방송된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서 그의 지명을 발표를 했는데 그의 학력과 경력이 모두 화려합니다. 콜롬비아 대학을 졸업했고 하버드 로스쿨, 마셜 스칼러십으로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서기를 역임했고 유명한 로펌에서 파트너로도 활약을 했고 부시 대통령에 의해서 콜로라도 지역의 항소심 판사로 지명이 돼서 인준이 됐었습니다. 법률서역도 조수를 했고 실력파 판사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는 어제 저술가답게 매우 예민한 감각의 언어로 겸손한 지명 소감을 발표했다. 그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어제 내 자신의 불안정성을 알고 있지만은 인준이 된다면은 위대한 미국의 헌법과 법률을 지키는 충성된 판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불편부당 그리고 독립적인 판결을 어제 약속하게 됐습니다. 이 지명자를 인준하게 된 상원의 반응입니다. 공화당 측에서는 신속한 인준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공화당 대통령, 공화당 상원의원, 공화당 하원 그리고 보수계 대법원만 만들면은 보수계 쪽의 의제라든가 안건들이 모두 쉽게 정책으로 자리를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쪽에서는 오바마 대통령 임기 말에 지명이 됐던 메리 갈랜드 판사 지명이 이것을 절차 밟는 것 자체를 거부했던 것, 차기 대통령의 몫이다라고 남겨둬라 하고 주장했던 것에 대해서 아직도 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이것이 stolen seat다. 오바마 대통령의 몫을 선거가 가깝다는 시점을 기화로 해서 공화당이 훔쳐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는 절차상으로 60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슈퍼 머저리티입니다. 필리버스터를 막기 위한 절대 다수 표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화당 상원의원은 모두 52명입니다. 민권운동 그룹의 반응은 어떤가? 고세이치 판사의 지명을 맹렬하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의 판결 내용으로 봐서 그의 판결 성향은 반소비자 보호이고 반근로자, 반환경 문제, 반여성, 반 LGBT 판사가 될 것이다. 그래서 반대를 하게 됐습니다. 법률계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그의 보수 성향은 오리지널리즘, 근본주의에 가깝다. 그런 그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은 이 사람은 법을 해석할 때 그 판결의 결정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입법의 의도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고려하는 것보다는 헌법에 적혀 있는 문자, 문장 그 내용 그대로 해석을 하는
그런 근본주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판사다.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공회 신자입니다. 대법원 판사들 중에서 유일한 신교 신자가 하나 생겨나게 됩니다. 현재 캐톨릭이 5명, 주이시가 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고르세치 판사는 현재까지 동성결혼 합법화라든가 낙태 합법화에 대한 판결에는 참여를 한 적이 아직은 없습니다. 인준자고입니다. 공화당은 상원 다수당으로서 4월 이스터 휴가 전에 마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법원 구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현재 지명된 고르세치 판사가 인준이 된다고 하더라도 당분간 대법원은 앤서니 케네디 판사의 대법원이 될 것이다. 그런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현재 대법원 판사, 진보계 판사가 4명이 있고 보수계 판사가 3명이 있는데 이제 1명이 추가되면 4명입니다. 그렇게 되면 스윙 보트, 앤서니 케네디 판사의 저울추의 움직임에 따라서 중요한 판결이 나올 것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현재 고령 판사들이 많지만은 진보계 중에서 83살 난 긴스버그 판사가 있고 그리고 스티븐 버린 판사가 78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젊은 판사들인데 소니아 소로마이어 판사, 엘레나 케이건 판사는 모두 젊습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임기 중에는 절대로 은퇴를 안 할 것이다 하는 것이 대법원의 예측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의 구성은 지금 진보 보수 4대4 결국 케네디 판사의 이동에 따라서 중요한 판결이 결정이 됩니다. 이 고령 판사들 중에서 고르세치 판사의 등장으로 은퇴를 결심하게 될 경우에 트럼프가 임기 중에 제2의 판사를 지명할 기회를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물론 보수계 판사의 등장이 하나 늘어나게 됩니다. 트럼프의 대통령 임기 시작 첫 주 매우 시끄러웠습니다. 그의 중요한 결정이 모두 사전에 새 나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 지명, 장관 지명, 행정명령 모두 사전에 언론에 노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판사 지명을 아주 극비리에 진행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저녁 8시 2분 발표 직전까지 언론들이 최종 후보를 몰라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타워에서 여러 후보들을 면담을 했습니다만 최종 결정을 월요일에 했고 고르세치 판사가 콜로라도에 있었습니다. 이 고르세치 판사를 그의 이웃집으로 이동을 하게 한 이후에 여기서 화이트하우스 팀들과 만나서 최종 결정을 통보를 받았고 그다음에 시골길로 이동을 해서 군용 제트기를 타고 워싱턴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는 한 사가에 집고를 했고 화요일에 몰래 화이트하우스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밀 유지에 어제 성공을 한 첫 케이스가 됐습니다. 고르세치 판사 지명자는 오늘 캐피털 힐을 방문해서 의원들과 인증 절차를 협의할 계획입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당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대법원 판사에 닐 고르세치 판사가 지명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보수계 판사인 현재 연방 항소법원 판사 고르세치를 지명했습니다. 공화당 상원은 오는 4월 안에 인준을 끝낼 계획입니다. 그러나 민주당 상원은 절차상의 절대다수 지지선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모슬렘 7개국 입국 잠정 중지 조치에 대한 반대 의견이 국무부 내에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무부 내 대사관 파견 외교관 등 1000여 명이 반행정명령 의견에 서명했습니다. 화이트하우스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사람은 정부 직책을 떠나라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무장관 서리를 파면 조치했습니다. 애플사 등 하이텍 기업들이 트럼프의 행정명령과 관련해서 소송 제기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이폰 제작사인 애플은 이 행정명령으로 기업 운영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애마존 그리고 익스피디아 등도 애플사의 입장에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동부 유크레인에서 친러시아군과 정부군 사이에 전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크레인 정부는 친러시아군의 공격으로 정부군 최소 8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측은 휴전 중이었지만 지난 24시간 동안 곳곳에서 충돌을 했습니다. 은하계가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사는 허블 텔레스코프를 통해서 은하계를 관찰해 왔는데 3년 동안 그 위치가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은하계에는 약 50만 개의 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이 월드 히잡 데이입니다. 세계 여러 곳에서 여성들이 모슬렘 히잡을 착용하는 날입니다. 5년 전 뉴욕에서 한 모슬렘 여성이 미국 내 히잡 착용을 경험해보라고 타종교 여성들에게 전한 것이 출발점이었습니다. 시카고에 백 텍스가 오늘부터 부과됩니다. 백 하나에 7센트의 세금입니다. 그로서리 등지에서 플라스틱 백을 사용할 경우에는 한 개당 7센트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시카고시는 약 1,300만 달러의 세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피오리아에 있는 캐터필러 회사 세계 본부의 이동에 따라서 주민들의 실망이 큽니다. 캐터필러사는 세계 본부 사무실을 피오리아에서 시카고로 이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피오리아에 있는 12,000명 근로자의 공장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라마 매뉴 시카고 시장은 오늘 6명의 불법 이민자 가족의 젊은이들을 자택에 초대해서 저녁 식사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는 트럼프의 드리머 추방에 대한 반대 의사의 표현입니다. 시카고는 불법 이민자의 보호 은신 도시로 남게 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대체로 흐리고 최고 38도입니다. 목요일 내일 맑고 흐리고 최고 25도, 금요일 흐리고 26도, 토요일 주일 계속해서 맑고 흐리겠습니다. 토요일 최고는 40도, 주일은 39도입니다.